안녕하십니까, 닥터TV 최롱입니다. 자, 수요일 아침이고요. 수요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 시장은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단 추세선 저항선 상단 추세 저항선도 돌파를 했고, 이제는 뭐 제가 말씀드렸던 2680 라인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뭐 에코프로 뭐 이 코스닥도 뭐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이런 에코프로 같은 게 좀 강세를 띠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는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추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좀 아직은 아리까리한 상태입니다. 오늘 거의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뭐 이 정도 올라오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힘이 좋긴 좋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 추세를 돌파하기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조금 소강 상태, 살짝 소강 상태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차트 보시면서 전반적으로 좀 변화가 많이 있어요. 상품별로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토탈 차트예요. 토탈 차트. 자, 토탈 차트인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을 한번 강하게 내려왔다가 트랩을 주고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근데 뭐 결국은 뭐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비트코인이 강하게 꺾였다가 다시 대반등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건 토탈2, 토탈2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꺾였었고, 하지만 뭐 반등은 비트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추세대의 지지를 받았다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 전저점을 살짝 깨기는 했었지만 일단은 반등을 빠르게 준 것은 나름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면 토탈3는 빠질 때는 많이 빠졌는데 반등은 조금 미약한,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주식시장에서도 최근에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단 시총 상위 주식들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이 코인 시장에서도 메이저급의 코인들만 좀 선별돼서 올라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조금 한편으론 드는 모습입니다. 자, 이건 마켓캡 그 도미너스 차트인데요. 그 BTC 도미너스 차트. 여기 보시면 돌파했다가 다시 깨고 내려오면서 조금, 제가 그래서 여기서 알트들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드리긴 했었는데, 뭐 갑작스럽게 다시 한번 급반등을 주면서 움직임이 확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빠질 때는 지금 도미노스가 빠질 때는 비트가 살짝 안 좋아지면서 알트들이 조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비트가 강하게 더 빠지면서 한 단계 더 빠지면서 역으로 그 알트들이 확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비트는 알트 무너뜨려 놓고 비트는 지 혼자 올라온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쩌면 어려워요 지금, 그죠? 자, 비트를 보면 제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뭐 거의 뭐 마지막 국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뭐 여기까지는 잘 움직였었죠.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제 여기 깨지면서 이제 그런 흐름이 나온 건데, 여기가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강하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 자리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흐름은 살짝 아래쪽으로 기울긴 했는데, 전체 계정의 에너지나 뭐 이런 것들은 여기가 이제 일단 뭐 크게 보면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이 자리를 안 깨고 지금 강하게 반발이 나왔다는 것은 뭐 거의 꺼져가는 불씨를 살짝 다시 후후 불어서 살려놓은 게 아닌가. 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26,688 위로 올라선 상태고, 뭐 이땐 일단 뭐 대응하기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뭐 숏을 여기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숏을 치고 싶진 않았어요. 근데 전체적인 에너지가 살짝 지금은 조금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고는 있어요. 에너지 부분은.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 국면이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에너지가 꺾이고 있는, 여기서 이제 꺾이고 있는 자리에서 다시 급격하게 살려냈기 때문에 뭐 억지로 좀 살려놨다 뭐 이런 느낌은 조금 있긴 있어요. 예, 전체적인 에너지를, 물론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를 받은 건 사실이지만 조금은 억지스러운 느낌이 없지는 않다. 그러니까 힘으로, 억지스럽다는 건 뭐냐면 돈의 힘으로 그냥 확 살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돈의 힘으로. 일단 이 돈의 힘을 과연 이제 만약에 진짜 센 어떤 뭐 그런 올리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잘 이제 26,600 이게 88 위에서 잘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야만, 그래야만 이게 이제 확실하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다시 밀려버리면, 이거 올린 거는 뭔가 좀 뭐 팔아먹기 위한 어떤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성이 일단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전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방향성은 그렇게 크게 방향성이 이렇게 쏠려서 보기는 좀 어렵다. 다만 이제 조금은 저항이 강한, 올라가면 28,000 정도 뭐 이렇게 언저리에서는 저항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에너지는 그냥 중립 상태, 중립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죠?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꺼냈네요. 자, 다음은 이더리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뭐 쳐졌다가 뭐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는데, 어쨌든 비트의 어떤 힘? 예, 비트의 힘하고 뭐 비슷하긴 하지만, 글쎄요, 뭐 하여튼 차트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비트보다 더 나아 보이기도 하는데, 짧게 보면 전반적으로 어쨌든 이 비트를 뭐 선두로 해서 이더리움 뭐 기타 뭐 요런 메이저 코인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플도 마찬가지죠. 예, 리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리플이 상당히 강하다고 말씀드렸었고, 굉장히 그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갑자기 눌렸었고, 비트 빠지면서 눌렸었고 반등 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흐름은 리플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다음은 이오스도 뭐 메이저 코인에 속하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그죠?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쳐져 있는 상태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저점을 지켰고 다시 V자로 올라오면서 이 상단을 돌파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상방 쪽으로 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다음은 제가 조금 긍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솔라나인데요. 솔라나가 여기서 마지막 추세 자리에서 트랩을 보이고, 그리고 나서 비트 빠지면서 급락을 했었죠. 예, 급락을 했었다가 뭐 이런 라인을 지켰죠. 예, 지킨 상태에서 일단 반등을 줬는데, 반등은 지금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매도 시그널이 나왔었던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저 위에서 내려오는 중요한 추세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익 실현을 했어야 되는, 요 시그널을 봤을 때는 했어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큰 흐름상으로는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이다는 좀 처져 있죠. 에이다는 요번에도 뭐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는데 박스권 상단 정도였는데 이걸 깨버렸어요. 크게 보면 뭐 에이다가 아주 크게 보면은 뭐 나쁘진 않은데, 최근의 흐름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발란체도 별로 많이 올라오고 있진 않죠. 예, 많이 올라오진 않는데 일단은 뭐 살짝 저점을 깼었고, 지금 반등은 좀 그래도 다시 제자리를 찾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매틱.
자, 매틱도 지금 뭐 많이 쳐져 내리고 있어요. 그죠? 다시 신저를 경신하는 모습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큰 맥락에서 보면 뭐 많이 쳐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큰 맥락에서 보면 그죠? 어떤 코인들은 이 근처에 내려와 있는 코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한 9점대 아니 9점이 아니구나. 7점대 중반 혹시라도 더 내려와 준다면 단기적으로는 반등 라인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도지도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죠? 도지도 많이 내려왔었는데 다시 V자로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고, 도지도 큰 맥락에서 보면 뭐 썩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 뭐 이런 하단 라인, 이런 하단 라인은 지키려는 노력이 좀 보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 정도로 보시고 뭐 이거 외에도 뭐 조금 볼만한 코인들이 뭐 없지는 않은데, 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해외 선물. 자,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드 오일 보시면 이번에도 뭐 아주 뭐 또 이슈가 나왔었죠. 뭐 감산 이슈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좀 전고점 저항, 그리고 뭐 중요한 저항대 뭐 이 정도 나오면서 그냥 뭐 이렇게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쳐져 내려왔다가 중요한 라인에서 급등한 라인이니까 그죠? 이런 라인에서 반등을 다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추세 돌파했다가 저항권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 감산 이슈 이런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그리고 뭐 조금 움직임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없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효과는 지금 뭐 미미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속적으로 줄여 나간다 뭐 이러면 또 얘기는 다르긴 한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지금 뭐 전반적으로 제가 라인 자체는 66불대 정도 들어오면은 거의 매수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간 거니까 여기서 이제 박스권을 좀 보이다가 서서히 조금은 상승 쪽으로 기울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추럴 가스. 자, 내추럴 가스는 뭐 저점은 일단 이 저점 라인은 이번에는 좀 거의 지켜진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저점 라인은 지켜지긴 했는데 그닥 지금 뭐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그닥 뭐 강세를 보인다 뭐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어떤 수렴형의 형태를 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선물. 자, 골드도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자리에서 일단 어쨌든 지지를 보이고 추세 돌파하면서 반등을 줬다가 저항 라인에서 정확하게 저항을 보이고 다시 반락,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흐름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제 만약에 여기가 저점이라면 그래서 흐름을 만들다가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위한 흐름을 만들다가 뭐 위로 가려면 이렇게 방향성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다시 하락을 할 거면 저점 깨고 내려가겠죠.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로 저점을 깨고 막 이렇게 뭐 연속적으로 내려갈 이유는 지금 현재로 있어 보이진 않아요. 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조정, 근데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은 조정이 내려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빠르게 회복했고 다시 안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2,000불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 다시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실버. 자, 실버도 뭐 마찬가지죠. 실버는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골드보다 조금 더 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빠르게 올라서고 있고 추세 돌파하고 빠르게 올라서고 있고, 여기서 이제 어떤 골드랑 마찬가지로 어떤 방향성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 자리를 잡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당분간은 그냥 뭐 여기서 한 제가 봤을 때 이번 주 정도까지는 박스권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다음은 커퍼. 이제 뭐 저점 찍은 이후로 중요한 자리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그죠? 중요한 라인에 저점을 찍은 이후로 좀 반등이 좀 이어지고는 있는데 또 거의 저항권이에요. 거의 저항권. 그래서 요 저항권을
바로 뚫어내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바로 뚫어내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박스권을 만든다는 얘기고, 여기서 뚫어내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긴 한데, 이건 지금도 저항을 보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눌렀다가 여기서 골드나 뭐 이런 실버처럼 이렇게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간다든가 아니면 다시 내려간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얘는 이제 그 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더 반등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저항이 강한 자리인 만큼 추격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뭐 해외 선물 뭐 이렇게 다 봤고요. 뭐 위트 한 번만 보면 위트는 뭐 계속 쳐져 내려왔었죠, 그죠? 엄청나게 쳐져 내렸습니다. 이게 뭐 어쨌든 이 자리를 돌파하기 전까지는 뭐 쉽지 않아 보여요. 계속 흘러내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천연가스랑 마찬가지. 이거 올랐던 거에 대한 후유증.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자, 다음 미국 주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일단은 미국 지수부터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뭐 급반등을 보인 이후에 살짝 조정을 나타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네. 그리고 SPX 자, 돌파한 상태에서 큰 저항이 있는 거죠. 왼쪽에 고점에 큰 저항이 있는데 잠시 주춤하고 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번쯤은 뚫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좀 올라가려고 애를 썼는데, 뭐 요거 올라가고 끝날 것이냐, 여기서 저항 보이고 끝낼 것이냐라고 본다면 좀 그건 아쉽죠, 많이. 예. 그래서 돌파 가능성에 일단은 무게를 두고 싶다. 돌파한 다음에 조금 더 상승이 이어지다가 조금은 뭐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 또는 요런 추세를 만난 다음에, 요런 되돌림 추세를 만난 다음에 조정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략 한 4,400대 뭐 중반 정도, 4,400대 중반 정도까지의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 물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야만 우리가 이제 그쪽을 생각할 수 있는 거긴 한데, 4,400대 중반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마우스가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네, 나스닥은 일단 전고점 여기 요 자리, 뭐 사이클상으로는 늦은 자리인데 어쨌든 여기를 돌파한 거죠. 일단은. 네, 일단 목표치 달성을 일단 한 거예요. 한 건데 뭐 추가 상승이 여전히 가능하다. 제가 봤을 때 여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 그 100하고 비교하면 나스닥 100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뭐 일단 나스닥 100은 이런 상단 추세선까지도 지금 돌파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13,000 한 600? 600대 정도까지는 일단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뭐 급등으로 한 방에 가냐 뭐 이러기엔 쉽지 않아 보여도 뭐 어쨌든 결국은 올라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 100입니다. 나스닥 100은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바로 올라갔죠. 이제 여기를 뚫렸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이 추세를 다시 깨트리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땐 추가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우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까지냐? 15,200이에요. 15,200. 15,200대 중반. 15,260. 요 고점까지는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전보다 힘이 강하게 막 올라가긴 좀 뭐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 어쨌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먼저 가느냐 아니면 이걸 먼저 깨느냐.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면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는데, 이거 깨지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일단은 어쨌든 목표치 달성은 한 거야, 하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조정을 잘 보이다가
보이다가 일단 뭐 힘을 잘 축적해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뭐 이런 추세 때리러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여기에 대한 달성은 한 건데, 그럼 이제 잠시 숨고르기 하다가 추가 상승하면 하는 거죠. 근데 뭐 나스닥이나 S&P나 뭐 이런 지수들을 본다면 뭐 여기서 그냥 얘 혼자 밀린다?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수의 움직임과 결을 같이 할 거다. 그러면 얘 역시도 가지 않고 나스닥이 간다거나 뭐 S&P가 간다거나 뭐 이러기는 뭐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금은 최근에 올라왔던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에 대한 숨고르기 정도의 모습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자, 애플이 결국 정고점을 돌파했다가 내려왔죠. 이 정고점이 이거죠. 이 정고점이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한 거였어요. 경신. 역사적인 고점을 경신했던 거다.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 52주 신고가 뭐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만들었다가, 물론 종가는 아니지만 만들었다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마찬가지예요. 이런 추세를 깨고 내려올 것이냐, 아니면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냐, 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잘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직 역사적인 고점은 아닌데, 그죠? 역사적인 고점은 아닌데 일단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정고점 뭐 이거 뭐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남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거 못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죠. 뭐 애플은 갔는데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못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엔비디아니 뭐니 뭐 다 역사적인 고점들을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불과 뭐 한 5% 남짓, 예, 그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5% 정도.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뭐 하루에는 못 간다 하더라도 하루에도 갈 수가 있긴 하죠. 갈 수 있긴 한데, 뭐 혹여 하루에 못 간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못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하루에는 못 가지만 뭐 나눠서 가면 되죠. 이틀이든 사흘이든. 예. 자, 다음은 AMD. AMD인데 AMD도 마찬가지로 저항을 받았다가, 그죠? 저항을 받았다가 조정을 좀 보이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결국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쉬어가는 정도라고 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정고점을 한번 돌파했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뭐 근데 연속적으로 급등을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진짜 메타는 거의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줄타기 형태로 급등이나 뭐 이런 건 없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고점을 높여가고 있다. 그래서 이 추세가 깨지면 그때 팔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조금 뭐 상대적으로는 좀 약세죠.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뭐 돌파를 못했던 이 라인을 돌파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확인 작업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게 해서 눌림, 확인 작업이 들어오고 있고, 왜 안 되냐? 자, 확인 작업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눌렀다가 다시 나가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다시 돌파하면서 여기가 돌파되면 의외로 또 강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타겟이었잖아요. 이 자리까지는 일단 올라갈 거다. 이게 제법 많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게 60불에서 제가 미니멈 72불이라 했는데 이번에 70 한 4불 정도 올라왔었나요? 이거 얼마였죠? 74.5 정도. 제가 60불 정도부터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20%가 넘게 올라온 거예요. 결론은 제가 20% 정도니까 상당히 뭐 대형주에서 20%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대단한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뭐 차트로 보면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눌림 나오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뭐 모르죠. 또 이런 것들도 이게 굉장히 상투권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상투가 나왔긴 나왔었는데, 그죠? 이거를 다시 돌파했다는 건
다시 이제 상승의 의지가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만약에 지지를 잘 보이고 내려오지 않고 다시 신고가를,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뭐 어떻게 올라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단계적인 상승을 밟으면서 뭐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가면 이게 뭐 60% 올라가요. 60%. 전고점 근처만 올라가도 60불에서 따지면 60%가 올라가요. 60%.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굉장히 튼튼한, 제법 튼튼한 바닥을 만들기는 한 겁니다. 근데 패턴상으로는 사실 여기서 뭐 급등하기 힘들고 여기서 조금은 좀 박스권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로 돌파가 되는 게 원래 정석 플레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저도. 자, 다음은 넷플릭스. 자, 넷플릭스도 굉장히 뭐 잘 하고 있는데요. 예, 돌파하고 또 전고점 돌파하고 좀 쉬고는 있는, 쉬고 있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고점 자리가 살짝 됐기 때문에, 요런 중요한 라인들이 돌파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 다만 이제 여기 이제 얘는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이 갭 자리는 단방에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대략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최대 458불 정도, 요 정도 선이 일단은 단기적인 마지노선이 될 것 같다. 그 이후에는 조정을 보여야만 추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은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자, 아마존도 결국은 위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전에 다른 추세들도 돌파했는데 뭐 제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꽤 많이 올라온 거예요. 여기도 20% 올라온 거예요. 요 자리에서 20% 무척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뭐 조금은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이에요. 때문에 일단은 뭐 상승을 하고는 있는데 저항선이 아직 다른 종목에 비해 한참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자, 구글입니다. 구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좀 애플 뭐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못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세 패턴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여기 이제 한 100불대 초반이었는데 한 103불 정도 됐었는데 지금 이미 127불, 얘도 20% 이상 올라온 거예요. 대단히 많이 올라온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은 여기 이제 러셀 2000이 없는데 최근에는 러셀 2000이 굉장히 강합니다. 러셀 2000이 굉장히 강하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다. 어제도 굉장히 강했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제 개별 종목들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 움직이는 거. 테슬라. 자, 테슬라가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많이 처져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미 뭐 옛날에 많이 올랐었으니까, 그리고 엄청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반등이 강하게 나왔지만 반락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강하게 전고점 돌파하면서 올라오고 있다. 여기 이제 추세대에 걸렸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반응을 조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잠깐 하고 제가 봤을 때 돌파가 된다면 일단 중요한 자리 265불 정도, 요 라인이 이제 갭도 있고, 그래서 요 갭 채우는 정도 선 수준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뭐 큰 조정 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가야만 전체적인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는 뭐 급격한 상승을 보였죠. 급격한 상승, 실적에 따른 뭐 급격한 상승 보였지만 일단 뭐 이 갭을 만들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조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어요. 연속적인 상승을 강하게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조금 소강 상태는 보이고 있지만 뭐 나름 잘 버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갭을 만드는 종목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쉽게 내려오진 않아요. 쉽게 내려오진 않는데 어쨌든 잘 버티다가 한 번 더 슈팅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 이제 뭐 거꾸로 뭐 안 좋게 보면 이런 고점들 깨고 내려오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한동안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환율하고 저걸 안 하고 넘어왔네.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요거 끝나고 환율하고 뭐 그것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는 제가 별로 그렇게 좋게는 얘기 안 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전저점 지지를 보이면서 일단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그 썩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라부. 자, 라부는 일단 6불 때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지를 보이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7불 뭐 한 중반 정도 돼 보이는데 일단 전고점 돌파죠. 전고점 돌파하면 이 추세도 같이 돌파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반등이 한뭐 9불 정도까지 9불이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긴 한데 떨어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쨌든 프로테이지는 커요. 프로테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저기를 못해서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정신이. 자, 환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달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보면 달러 인덱스가 윗꼬리가 계속 달리고 있죠. 상당히 많은 저항을 보이고 있다. 저항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시간 차트에서도 보더라도 이렇게 지금 약간은 이제 고점이 살짝 낮아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중요한 자리 들어오면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섣불리 고점을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봉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추세가 단기 추세가 깨지면서 내려오고 이전 저점을 깨고 만약 여기까지 깨지면 다시 하락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좀 섣불리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이고요. 자, 유로도 지금 반등을 줬었는데, 그죠? 반등을 줬었는데, 일봉으로 볼게요. 4시간 차트였고, 이렇게 보시면, 반등을 줬었는데,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요 저항이 강한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고, 다시 반락을 보이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반락을 보이고 있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그러니까 단기 하락 추세를 돌파를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잘 지켜내고 돌아 나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여기가 재차 돌파되면 그러면 또 반등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판단이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파운드화. 자, 파운드화는 상대적으로 조금 셌다고 말씀드렸죠. 유로에 비해서 강하게 반등을 줬고 지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여전히 뭐 크게 뭐 조금은 요 위에서 버텼으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뭐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워낙 상대적으로 덜 빠졌기 때문에 강세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 이렇게 보시면 위에나는 전혀 맥을 못 치고 있습니다. 위에나는 맥을 못 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패권 싸움이 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이 통화 패권성, 뭐 이런 것도 조금 우리가 의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더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고 싶고요.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계속. 요 정도 지금 한 1.4가 깨지기 시작하면 1.39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 일단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엔화도 지금 보시면 계속 안 좋죠. 계속 안 좋아요. 근데 반등, 그러니까 반락은 좀 주고 있는데 2차트 상에서는 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이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이제 반면 원화 같은 경우에는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죠? 이 추세가 깨지고 나서 먼저 좀 안 좋았었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 중요한 자리 돌파를 못하고 다시 깨지면서 여기 내려왔다가 반등을 줘서 되돌림 주고 재차 이전 저점 깨는 모습. 물론 아직은 뭐 여기 남아 있죠. 한 1280원대 뭐 이런 자리가 깨지면 완전히 추세가 굉장히 강하게 내려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려오는 게 강세죠. 내려오는 게 원화 강세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원화가 지금 마지노선 정도 한 번 남아 있다. 지금 1300원은 깼잖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1300원 깼기 때문에 1280원대 여기 80원 정도 대략 1280원이 깨지면 다시 한번 이 저점 확인하러 들어온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N1 차트가 지금 밑으로 강하게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굉장히 N화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 상대적인 강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지금 0.93대 1, 0.93대 1이니까 보통 평범하게 보면 우리나라가 엔화랑 한 1대 1 그냥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0.93대 1이니까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네, 엄청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빨간색 추세, 이 추세선도 깼잖아요. 그죠? 이 추세선은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깬 것을 보면, 깨고 되돌림 주고 상단 돌파 못하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 일단은 0. 여기 이 최저점 0.88 여기까지도 일단은 갈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직전 저점 깨지고 막 그랬기 때문에 이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일본 여행 가는 사람도 좋은 거죠. 지금 엔화 가치 하락이 상대적으로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있고, 그죠? 원화 가치는 상승하고 있고, 그러니까 막 점점 더 벌어지는 거죠.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0년물 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금리. 자, 10년물 금리도 강하게 반등을 줬는데 저항이 올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자리에서 반락이 나타났고, 다시 지지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났지만 이렇게 뭐 강하게 터닝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일단 할 만큼은 한 거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금리가 이제 뭐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전망, 뭐 이런 거에 대한 심리에 따라서 조금은 출렁출렁.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뭐 이번에 동결 얘기가 뭐 조금 우세인 것 같긴 한데, 차트상으로는 꼭 동결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걸로만 보면, 꼭 동결로만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차트상으로만 보면요. 그래서 아리까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땐, 저는 사실 동결로 처음엔 봤었는데 지금 보면 대래 동결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뭐 이거 뭐 호주도 금리를 올렸다고 하죠. 자, 뭐 한국 10년물 이건 뭐 별 뭐 그 이상 조짐은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뭐 미국 따라 움직이는 것 같고요. 자, 미국은 다 봤으니까 한국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봉상으로 네시간 차트네. 일봉 차트로 이제 보면, 먼저 자, 일봉 차트로 보면 지난 월요일 날 살짝 저항을 보이는 듯 했었어요. 이 자리에서.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돌파를 했죠. 이게 뭐 이 돌파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돌파했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이게 처지고 나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고, 의미가 있어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도체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은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이에요. 여기 대략 보면 2680원. 그래서 2680대 위에서 여기까지는 돌파해 놓고, 그 위에서 여기에서 조정을 받으면 상당히 긍정적인 거고, 여기를 돌파 못하고 저항을 맞고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기준점을 어디로 삼아야 되냐면 2680 라인.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이제 고점 하나 있으니까 여기가 2685니까 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저 지수를 돌파하고 위로 올라타 주면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면 되고, 그러면 올라가서 안 내려와야 돼. 2680 밑으로 안 내려오고 이 위에서 버텨줘야 됩니다. 이 위에서. 여기서 버텨줘야 돼요. 박스권 등락을 하려면 여기서 등락을 해야 돼요. 2788에서 2680 이 정도 해서 한 100포인트 정도 되죠. 여기서 등락을 보이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아주 강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 밑에서 만약에 더 못 가고, 여기서 이제 뭐 좀 올라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이제 오늘 지금 지수가 2623인데 지금 현재 조금 내려와서 2629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한 50포인트, 60포인트 남은 거 아니에요? 60포인트 정도. 60포인트를 봐야 뭐 나눠서 가면 이틀에서
뭐 한 3일 요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만약에 못 넘고 여기서 밑에서 논다. 그러면 좀 위기가 또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저 나스닥, 예, 뭐 코스피는 그랬고요. 나스닥이래.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한번 되돌림 받았고 내려왔다가 이제 다시 추세에 지금 거의 저항을 보이고는 있는데 이게 바로 올라가긴 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해요. 근데 못 가는 건 아닌데 바로 쉽지는 않아 보이고 오늘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두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가 오늘 굉장히 강세예요. 굉장히 강세인데 글쎄요. 뭐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튼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더 이상 얘기하기 쉽지는 않은데 내일 만약에 저항을 보이면 일단은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보여야 되고 만약에 이 위를 넘어서면 바로 한 방에 넘어서면 조금 더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여튼 내일이 중요해요. 오늘은 뭐 넘어서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은 넘어서기 힘들고 내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살짝 조정을 받고 있죠. 살짝 뭐 지금 미국도 반도체 뭐 이런 다 조정하고 있으니까 조정하는 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흐름이라고 봐야죠. 근데 이렇게 조정을 하는데 깊게 조정이 나오면 안 되고 이 정도 조정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야 되겠죠. 그래서 뭐 내일은 뭐 올라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내일은 내일은 올라주는 게 좋고 오늘은 좀 빠졌지만 내일은 올라야 된다. 하이닉스 먼저 볼까요? 하이닉스도 뭐 별반 차이는 없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단 추세선의 저항을 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돌파돼야 탄력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굉장히 좀 선두격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LG화학도 뭐 결국 반등을 지금 중요한 자리에 들어와서 결국 반등을 주고 있고 전고점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무게를 두고는 싶습니다만 이런 되돌림을 이렇게 뚫고 나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DI. 자, SDI는 뭐 그거에 비하면 아직도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대략 한 76만원 에서 77만원 요 정도 사이가 요번 상승에 일단 연속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한계치가 될 것 같다. 좀 많이 뺑 돌아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너무들 과열이 됐었는지 몰라도 뺑 돌아온 거예요. 한 바퀴 돌렸다. 그래서 여기서의 조정은 사실은 좀 짧게 하는 게 좋긴 한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연속 상승은 77만원 이상으로 연속 상승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고 뭐 꼭 못 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될 것 같아요. 이 76에서 77 사이에서는 여기에 대한 매물대 저항 분명히 있을 건데 이렇게 잘 올라온 거 보면 짧게 조정을 하고 또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뭐 낮게 잡은 사람들은 만약 여기 잡은 사람들이 고민인 거죠. 낮게 잡은 사람들은 여기 올라왔을 때 뭐 일부만 털어낸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냥 완전히 다시 단기 흐름이 꺾일 때 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잡은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잖아요. 물타기 못했으면. 물타기를 했으면 뭐 쉬워요. 물타기를 했으면 여기 왔을 때 뭐 물타기 한 것만 그냥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사갖고 있다 이렇게 이 고생을 지금 한 4월 초였으니까 2달 한 거 아니에요? 2달간 조정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거죠. 그냥 팔고 싶은 심리도 많이 작동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잘 결정을 내리셔야 된다. 근데 거래 없이 만약에 올라왔다. 그러면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들어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제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서서히 계속 반등을 주고 있다. 서서히 반등을 주고 있어요. 반등은 개인적으로는 좀 제한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올라오곤 있어요. 자, 다음은 에코프로
에코 프로. 에코 프로가 오늘 굉장히 강세죠. 예. 최근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주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굉장히 오늘 많이 올라온 건데 한 10% 올라왔죠. 거의 8.8%네요.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올라왔는데도 뭐 그닥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거래는 좀 오늘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예. 하지만 이 매물대를 과연 여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회의적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회의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대차 아슬아슬하게 지난주에 지지를 보이고 나서 깨진 않았어요. 또 저항선에 부딪히니까 오늘도 다시 하락을 하고 있다. 올라갔다가 하락한 거죠. 예. 포스코. 자, 포스코도 제법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이 저점을 잘 지키고 반등을 주면서 전고점 돌파. 근데 전고점 돌파를 하긴 했는데 일단 여전히 굉장히 힘든, 여기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연속적으로 더 올라가기는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되지 않을까. 결국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눌렀다가 다시 디디고 올라가야 돼요. 예, 다시 디디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그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라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포스코도 연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를 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직도 상당 기간 조정을 하면서 매물 소화를 좀 시켜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제가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은 아닌데 일단 뭐 꾸역꾸역 올라오고 있어요. 그죠? 내려온 부분을 다시 상승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은데 또 전고점 뭐 거의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에 대한 저항을 또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네이버. 자, 네이버는 뭐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 뭐 올라왔었는데 여전히 뭐 이렇게 떡 좋지 않은 모습. 물론 이제 갭 자리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반등을 주고는 있지만 마찬가지 또 갭 자리예요. 그죠? 이 위에도 또 갭, 아래도 갭.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 어떤 방향성을 드러내는지를 봐야 되는데, 뭐 옛날이 아니라 이제 2000 코로나 이후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카카오는 뭐 특별한 이슈 없이 지금 소강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조정을 더 최소한 기간 조정을 더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는 HD 한국조선해양. 예.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저는 사실 여기서 뭐 쉽지 않지 않겠냐 했는데 생각보다는 강하게 돌파가 나왔어요. 근데 돌파가 나왔어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엄청나게 계속 상승을 할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살짝 무리다. 살짝.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연속 상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서 기대감은 뭐 많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의미가 있긴 해요. 의미가 있긴 한데 조금 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국면에 들어서지 않았을까. 뭐 굉장히 중요한 고점을 돌파를 했었던 거거든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상당히 여기 이 자리가 바닥 아니야? 라는 생각을 이제는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살려면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다시 재차 어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미 늦은 사람들은 뭐 잘 산 사람, 밑바닥에서 잘 산 사람들은 뭐 버텨볼만 하기는 해요, 아직은.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기다림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별로 좋게 보지 않는 제가 종목군에 속하는데, 뭐 일단 뭐 급반등 줬다가 다시 중요한 자리 트랩 보이고 올라섰는데 약간은 좀 소강 상태에 있는 모습이죠. 자, 뭐 어쨌든 그렇고요. 다음은
LG전자. 자, LG전자가 지난번에 이제 장대 양봉 여기서 딱 나온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살만한 자리 뭐 이런 자리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만들어졌고 일단 또 단기적으로는 목표치 달성이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항선에서 뭐 이걸 이겨내면 일단 14만원 정도까지는 또 열어놓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흐름이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항선 돌파를 해야 되고요. 그죠? 아직 12만 9천 돌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 자리가 돌파되면 14만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게 정석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이 종목은 뭐 워낙 뭐 반도체 2차전지 관련해서 같이 움직였었던 약간 한 사이클 느린 종목이긴 한데요.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고 제가 뭐 제시했던 가격이 8만원 9만원 뭐 정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42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고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고점이 찍힌다면 또 내려오겠죠. 그죠? 내려오면서 이런 추세를 깨느냐 못 깨느냐. 안 깨면 만약에 안 깨면 굉장히 강세 패턴이에요. 안 깨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굉장히 강세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깨버리면 별거 없다. 깨버리면 별거 없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저 추세를 깨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가 뭐 이렇게 쳐졌던 것은 삼성 SDI랑 비슷한 모습, 반등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항권에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조금은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 봤네요, 그죠? 네, 다 봤습니다. 자, 다 봤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2680까지는 뭐 그리 어려워 보이질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시장은 2680까지는 그리 어려워 보이진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조금 더 끌고 가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끌고 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요. 네. 되게 중요한 동시 만기죠. 3692는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평월에는 옵션만 만기인데 3692는 동시 만기. 뭐 선물 옵션 뭐 주식 그게 이제 지수 옵션이죠. 그리고 뭐 주식 선물 주식 옵션 그다음에 뭐 있죠? 뭐 일단 그런 것들. 그래서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내마녀의 날이라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번에는 아마 하락 압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대래 의외의 종가상 급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뭐 어떤 금리 인상을 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이제 일단은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는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저도 뭐 늘 아리까리하죠. 늘 아리까리한데 이번에는 진짜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한 2680을 잘 보시고 대략 80이에요. 2680을 잘 기억하시고 2680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이제 올라서는지 못 서는지 잘 보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되도록이면 생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자, 엔딩을